안녕하세요. 미국 이타카에 살고 있는 춘배입니다. 이번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요청이 있기도 했고 복잡하긴 하지만 한 번쯤 다루고 싶었던 종목이라 소개드립니다. 우선 기업에 대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브로드컴을 어떤 회사로 알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통신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듭니다. 하지만 동사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의 축에 속합니다. 동사의 시작은 1991년도로 돌아갑니다. UCLA를 나온 헨리 사무엘리와 헨리 니콜라스는 랩실의 교수와 제자로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위기투합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반도체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했죠. 그렇게 몸집을 조금씩 키워가던 중 현재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싱가포르의 아바고와의 인수합병이 생깁니다. 아바고는 HP, 휴렛패커드의 사업 부문을 떼어낸 회사입니다. 아바고는 2005년 브로드컴을 인수하게 됩니다. 실상은 아바고가 브로드컴을 인수했지만 사명을 유지한 탓에 우리는 브로드컴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후로 반도체 사업에서 두각을 냅니다. 물론 엔비디아와 같은 경쟁자들이 치고 나오면서 대표성이 약해지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수의 M&A를 통해서 양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CA 테크놀로지가 대표적 예입니다. 많은 여정 끝에 현재의 브로드컴이 되었죠. 현재 시가총액은 약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20배가 올랐습니다. 놀라운 기업입니다. 이제 지나온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업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의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솔루션, 두 번째가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죠. 전체 매출 구성은 최근 기준 반도체 솔루션이 약 80%로 더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매출 성장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죠. 반도체 솔루션은 또 한 번 나뉩니다. 크게 5가지인데요. 네트워킹, 서버 스토리지, 브로드밴드, 와이어리스, 인더스트리얼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킹입니다. 전체의 약 25% 비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위칭, 라우터, 레이어, 컴퓨트 오프로드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스위칭, 라우터는 실제 완제품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전에 소개한 아리스타나 시스코에서 칩을 직접 개발할 수도 있지만 브로드컴 같은 회사에서 구매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지요. 참고로 아리스타와 시스코는 스위칭 제조업체입니다. 예전에는 아리스타 같은 스위칭 업체들이 칩을 내재화했지만 현재는 외부 조달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조차도 실제 생산은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지컬 레이어가 있습니다. 통신체계는 OSI라는 표준을 따르는데요. 여기서 피지컬 레이어는 네트워크의 송수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제품들입니다. 네트워킹의 마지막 품목은 컴퓨트 오프로드입니다. 데이터 센터 등을 겨냥한 주문형 반도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IC은 말 그대로 주문 제작 형태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다르게 설계됩니다. 여기에 AI 관련 제품도 들어가겠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에서 두 번째는 서버 스토리지입니다. HDD와 SSD 같은 데이터 저장 목적의 반도체입니다. 그 이외에 컨트롤러, 어댑터 등이 있긴 하지만 위 두 개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스토리지 품목은 데이터 센터 시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죠. 세 번째는 브로드밴드입니다.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SoC, 즉 시스템 온 칩이라는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칩을 판매합니다. 추가로 연결 제품들이 있지만 결국엔 다수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솔루션들입니다. 칩을 포함해 디지털 통신 수신 장비의 제품군을 판매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가 와이어레스와 인더스트리얼인데요. 와이파이나 RF 장비에 들어가는 칩이나 기타 산업용 기기에 들어가는 칩들을 판매합니다. 여기서 RF란 라디오 프리퀀시의 약자로 일상에서 보는 무선 통신 장비들이 RF 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반도체 솔루션 제품들입니다. 다음은 파란색으로 색칠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매출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이나 관리 툴, 데브옵스 등 여러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번에 인수한 VM웨어의 매출도 여기에 잡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매출을 가속하고 있죠. 꽤나 길게 사업 부문들을 지금까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기업을 정의하시겠나요? 저는 결론적으로 사업 분야를 생각해보면 사물 인터넷이나 데이터 센터, 사기업 이더넷 환경에 필요한 반도체를 판매, 유관 솔루션을 같이 제공하는 업체라 생각합니다. 즉, 기업 특유의 제품보다는 시장을 따라가는 성격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짧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팹리스인 브로드컴은 TSMC와 같은 파운드리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매출 구성도 위 서비스들이 보여주는 성격에 따라 제품, 구독 서비스 매출로 나뉘어 제품 판매가 약 80%,
구독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제 기업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드리죠. 첫 번째는 사업의 수직적인 확장입니다. 사업 분야의 확장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브로드컴의 성장 배경을 알고 계신가요? 앞서 짧게 이야기드렸지만 사실상 브로드컴은 수많은 M&A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 시작이 아바고였죠. 그러면서 2018년에는 CA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점점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죠. CA 테크놀로지스는 가상환경을 포함해 여러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때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죠. 해당 내용은 지난 자료인데요. 약 600억 불로 평가했던 TAM, 즉 겨냥하는 시장이 점점 확대됩니다. 그 포인트가 인수였죠. 실제로 CA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사업은 확장되었고 전체 시장도 2천억 불로 증가합니다. 이런 방식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브로드컴은 VM웨어를 인수했죠. 2023년 말에 인수가 완료되었기에 이제 매출의 실적이 합쳐져 반영됩니다. 그리고 VM웨어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또 한 번 겨냥 시장이 확대됩니다. 이것이 브로드컴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바고가 M&A에 워낙 탁월했기에 이런 성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듯합니다. 두 번째로 점유율을 평가해보겠습니다. 동사가 소프트웨어 쪽을 키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솔루션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점유율은 약 3% 내외죠. 물론 파운드리 등 여러 성격이 섞여 있기에 시장을 좁히면 이것보다는 높겠지만 한 분야에 있어 지배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의 추이를 살펴볼 때 한 자릿수의 점유율에서 조금씩 시장을 채워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동사의 실적 움직임은 시장의 방향성으로 설명될 듯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AI, IoT가 그러한 것들이죠. 즉, 시장과의 평행한 성장을 그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은 안정적인, 완만한 성장을 이루었죠. 세 번째가 이러한 성격을 반영한 특성입니다. 바로 배당 성향입니다. 영어로는 페이아웃 레이쇼입니다. S&P에 속한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얼마일까요?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배당 성향은 보통 30%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의 최대치가 약 57% 수준이었죠. 그렇다면 브로드컴은 얼마일까요? 최근 기준 약 56%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브로드컴은 배당주라는 프레임이 씌어져 있습니다. 현재도 배당 수익률은 약 1.5% 정도 내외입니다. 현재 높진 않지만 실적이 곧 배당으로 연결되는 동사의 성격이 큰 투자 포인트가 되는 듯합니다. 이번에도 실적의 향상이 배당의 재원으로 이어질 기회가 있는 듯합니다. 이제 밸류에이션과 재무 현황을 점검하고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매출은 큰 사이클의 움직임을 타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스 마진도 70% 중반으로 양호하죠. 또한 현금 흐름 수준도 우수합니다. 동사의 매출 성장률은 최근 자료 기준 하이 싱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배당도 연간 35% 성장이라는 기대치를 제시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한층 더 불어넣는 게 있죠. 바로 최근 인수한 VM웨어의 매출 반영입니다. 4분기 매출은 약 119.6억 불로 작년 대비 30% 이상의 성장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인수가 완료되었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실적이 반영된 소프트웨어는 전년도 동기 대비 무려 15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더 눈에 띌 수 있죠. 실제로 매출 가이던스를 500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VM웨어도 연간 미들에서 하이 싱글 수준의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탄력을 받는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은 더욱 기대가 되는 포인트죠. 참고로 VM웨어를 제외한 브로드컴의 매출 증가율은 약 11%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인수였다고 평가합니다. 단순한 시너지를 떠나 적정한 가격의 협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그만치 690억 달러, 원화 기준 약 90조 원 이상의 딜이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15%로 주면 600억 불. 여기서 인수 당시의 순부채만 제외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면 자본의 약 560억 달러 정도를 지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 기준 연간 순이익이 약 14억 불이었으니 PER로는 약 40배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12개월 누적 EBITDA가 32억 불이었으니 EV/EBITDA 비율은 약 21배 수준으로 거래됐습니다. 크게 싸지도 않지만 현재 해당 비즈니스의 성장 궤도를 감안 적절한 가격대라 생각합니다. 또한 VM웨어는 R&D와 마케팅 등으로 순이익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브로드컴이 인수한 이후 원활한 PMI 과정을 거쳐 순이익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많게는 8억 달러의 정상화만 이루어도 PER 기준 20배 중반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바고 때부터 워낙 이런 쪽에 능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합병을 기대해봅니다. 이제 합병이 완료된 브로드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브로드컴의 포워드 PER은 약 30배입니다. 30배라는 숫자가 밴드 구간 대비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20배 정도가 그래도 안전한 접근을 고려해볼 구간이었죠. 또 이 예상치는 매출이 2025년 예전년 대비 10%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을 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최근 성장률을 감안 적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더 빠른 성장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이 기업이 PMI 과정이 원활해 순이익이 빨리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포인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현재 예상되는 2024년 순이익률은 31%, 2025년도는 40%입니다. 끝으로 실적 발표에서 있었던 포인트만 짚고 마무리할게요. 매출과 순이익 자체는 시장 기대치 대비 높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2024년 연간 매출의 가이던스는 500억 불이었습니다. 반면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하락했습니다. 장외에서는 하락폭이 크지 않았지만 엔비디아 등 반도체 주식의 하락폭이 커지며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제 실제 발표의 주요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AI였습니다. 반도체 쪽 인공지능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고 했죠. 이를 제시하는 흐름이 하이퍼스케일링입니다. 또 에이징 맞춤형 AI 가속기입니다. 이러한 추이가 매출에 반영되는 것이 네트워킹 쪽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버 스토리지는 상반기엔 주춤,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통합 예약이 1분기 18억 달러에서 2분기에는 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셀링 전략의 영향이 큽니다. 현재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 추진 중이죠. 이러한 내용들의 전체 결론이 연간 500억 달러입니다. 분산 투자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도 하죠. 브로드컴도 유사합니다. 사업부가 다양하고 제품군이 넓다 보니 시장의 성장에 대해 베타가 큰 종목은 아닐 듯합니다. 또 크게 싼 구간은 아니기에 시장의 방향성을 주목해 바라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상 이타카 교포 박춘배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